먼저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유효핵전화.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플러스 원자핵이 3의 인력을 가지고 주위에 전자를 막 잡아당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는데 3의 힘을 가지고 막 당기고 있어. 1차 껍질엔 전자가 2마리가 있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1마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유효핵전화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원자가 전자, 왜? 너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이 얼마야? 3이야? 아니, 3이 당기고 있잖아. 근데 3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얘를 밀기 때문에. 그죠? 3까지 못 느껴. 그래서 3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유효한 핵전하라고 불러주는 거야. 중요한 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플러스 3보다는 크다 작다? 얘보다는 작겠죠? 유효핵전화라는 값이 플러스 3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얘 때문에 작아진 거잖아요. 얘 때문에 얘가 나를 가려막았다 라는 표현으로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3보다 작은 유효핵전화 값을 보입니다. 라고 용어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 리튬 말고 베릴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베릴륨한테 야 베릴륨 너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4야? 4보다 작아? 당연히 4보다 작지. 근데 그 이유가 안에 있는 전자가 자기를 막기도 하지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밀기도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도 자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안쪽 껍질에서 방해하는 첫 번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나를 가려막기 효과하고요. 두 번째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역시 나를 가려막기 효과를 할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가려막기 효과가 누가 더 셀까? 얘입니다. 얘는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미는 거고 얘는 같은 껍질은 옆에서 미는 거니까 좀 힘이 좀 약하겠죠. 그래서 안쪽의 녀석이 훨씬 가려막기 효과가 좀 세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얘도 역시 플러스 4보다는 당연히 작은 유효핵전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유효핵전화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 당연히 껍질의 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전자의 개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로 당기는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가운데 이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가장 기본적인 유효핵 전하를 결정하는 값이 되는 거고 기타 가려막기 효과로 인해서 그게 좀 줄어드는 양이 얼마씩인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주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야. 그렇다면 유효핵전화를 적용해서 이제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을 좀 볼 텐데 두 줄만 볼게요. 자, 2주기하고 3주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주기에 해당하는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그 다음에 3주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쓸게요. 자,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리튬은 플러스 3이고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2차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돌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3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이때 문제는 뭐냐면 베릴륨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야. 주변에 있는 4개의 전자를 4의 힘으로 잡아당기지. 맞아? 그러므로 4개의 전자가 4의 힘으로 잡아당겨지니까 플러스 4의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잘 봐.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있어 지금? 껍질의 크기가 축소되었죠. 더 세게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니까 껍질의 크기가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원자번호 3번과 원자번호 4번 중에 원자의 지름, 원자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냐? 리튬이 더 커요. 리튬이 더 크고 베릴륨이 갈수록 더 작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지니까. 그죠? 그걸 이제 유효액전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5번, 6번 갈수록 점 작아져요. 왜? 유효액전화는 계속 커지니까. 껍질 수는 동일하잖아. 2주기니까 두 개로 동일하지. 껍질 수는 두 개로 동일한데 계속 유효액전화가 커지니까 잡아! 계속 잡아당기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그림으로 어디 그려져 있냐면 125쪽에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유효액전화가 점점 커지니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유효액전화, 빨간색 유효액전화가 점점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화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야. 자,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읽는 방법이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도 증가한다. 맞죠? 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론 가려막기 효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 4, 플러스 5 이 기본적인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유효액전화 값도 일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3주기 봐봐. 3주기는 나트륨 11번,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11개의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1차 껍질 2차 껍질 8개, 네, 5, 6, 7, 8개, 3차 껍질에 1개를 갖고 있죠. 그죠?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어때요? 얘보다 플러스 12의 힘으로 12개의 전자를 당기니까 얘보다 어때? 작아? 또 작아지는 거야. 1차 껍질 요만하게, 2차 껍질, 3차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점점 또 마찬가지로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얘랑 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1족 같은 족에서는 어떤가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다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원자 번호가 커진 거죠. 커질수록 껍질이 증가하지. 껍질이 증가하면 당연히 껍질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은 커지게 됩니다. 선생님, 유효액전화가 엄청 커졌는데요? 그죠? 무려 8개 커졌죠? 하지만 유효액전화가 8이 커지더라도 껍질이 하나 늘어나는 건 감당을 못해. 껍질이 확 늘어나버리면은 아무리 유효액전화가 크더라도 껍질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감당을 못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커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껍질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껍질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유효액전화가 또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라고 표현해요. 당연히 유효액전화의 주기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야. 유효액전화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잖아.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원자 반지름도 이런 주기성을 보이게 됩니다. 같은 주기라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져야 되고요. 같은 족이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커져 나가게 됩니다. 왜? 껍질이 증가하니까.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까지는 예외가 없어. 모든 원자가 다 이 규칙을 따릅니다. 예외를 가진 녀석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파트부터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외가 없는 구간과 예외가 있는 구간을 좀 나눠서 예외가 있는 구간은 무조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어떤 예외가 나오고 그 예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우리 124쪽 맨 밑에 그림과 125쪽 맨 밑에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다? 한순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야. 예외가 없다는 거야. 잘 해석해보면 다 그러네 진짜 예외가 없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요. 이온 반지름은 너무 당연하게도 이렇게 봅니다. 쌤이 지금 양이온들만 그리긴 했는데 베릴륨한테 야 너 안정해 불안정해 그러면 베릴륨 뭐라 그럴까? 불안정하다고 하겠죠. 왜? 옵제 규칙만을 못했으니까. 베릴륨 너 안정하게 변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자 두 개를 버려버리겠죠? 전자 두 개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하나만 남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겠죠.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진 상태, 즉 베릴륨이 베릴륨 2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놨죠. 그때 베릴륨 2 플러스의 모습은 플러스 4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1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만 남아있는 상황? 2개만 남아있는 상황이지.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이온이 된 상태의 반지름이니까 이온 반지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므로 양이온들은 모든 양이온들은 전자를 버린 거니까 양이온들은 껍질이 사라진 거야. 그러므로 모든 양이온들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원자 반지름이 크고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겠네. 껍질을 버렸으니까. 그게 모든 양이온의 특징입니다. 양이온은 금속이죠. 모든 금속들의 특징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양이온으로 변하는 모든 녀석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음이온도 하나 데려가 볼게요. 음이온도 두 개의 전자를 가져오는 음이온 산소를 한번 데려갑시다. 원자번호 8번 플러스 8개 있고 1차 껍질 전자 2개 있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6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산소를 끌고 왔을 때 전자가 몇 개 부족해요? 2개 부족하죠. 전자 6개를 버리는 게 빠를까? 2개 얻는 게 빠를까? 얻는 게 빠르죠. 그러므로 얘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성질을 가진다.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성질을 네 글자로 비금속성. 그럼 비금속성을 가진 이 물질을 뭐라고 한다? 세 글자로 비금속이라고 불러주잖아. 반대로 얘는 금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금속이었듯이 얘는 비금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금속이라 불러주는 거야. 얘는 그럼 전자를 얻으려고 할 거 아니야? 전자 2개를 얻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자들 간에 전자가 2개 추가됐으니까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이온의 반지름은 커져버립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6명이서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2명이 더 껴달래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약간 물러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자가 끼어 들어올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확 커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쓴다? 전자들 간의 무엇? 반발력. 전자들 간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이온 반지름이 커집니다. 즉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으로 변할 때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반발력 때문이라는 거죠. 반발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반발력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온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도 예외가 없어요. 이온 반지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봐봐. 이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가잖아.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다 이온 반지름을 함께 그린다. 봐봐. 리튬이 이온이 되면 이렇게 되죠. 초록색 봐봐. 이렇게 작아집니다. 맞죠? 베릴륨도 작아지겠죠. 붕소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왜? 전자를 버리니까. 근데 비금속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전자를 얻죠. 얻으니까 오히려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져요. 이렇게 붕 커집니다. 또 붕 커진 상태에서 얘는 또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니까 그 상태에서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해돼요 이거? 이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 그림이
정리된 게 없네. 쭉 정리된 표가 없네요. 그냥 126쪽의 가운데 밑에 있는 그림 있죠. 거기서 1쪽, 2쪽, 16쪽, 17쪽만 그려놨는데 1쪽, 2쪽은 금속이니까 이온 빨간색으로 변해가면서 작아지는 걸 말하고 있고 16, 17쪽은 보라색으로 변해가면서 커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16쪽과 17쪽 보라색 중에 누가 더 큰 보라색이야? 왼쪽 보라색이 좀 더 커요. 140도 있죠. 왼쪽이 140, 오른쪽이 136이잖아. 바로 이거야. 왼쪽이 좀 더 크고 오른쪽이 좀 더 작은 거. 그게 바로 이것도 유효액전화 때문이겠죠? 유효액전화를 이온 반지름에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자, 같은 주기에서 잘 들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맞나요?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지. 원자의 반지름은 점점 감소하죠. 맞죠?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은 감소한다. 여기까지는 감소하죠. 여기서는 근데 확 커졌다 감소하잖아. 그럼 계속 감소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서 잘 체크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마지막. 이온 반지름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 자, 잘 봐봐. 등전자 이온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인데 다 이온이 되어서 2-1, 1 플러스, 2 플러스다. 이 네 마리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 이온들은 모두 전자가 몇 개다? 10개예요. 10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개수의 전자를 가진 이온,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자수가 똑같다는 건 껍질수가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껍질수 똑같아. 다 두 개입니다. 두 개의 껍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전자수가 똑같다는 건 당연히 껍질수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이온 반지름만 비교하면 돼요. 껍질수가 똑같을 때는 뭐만 비교하면 돼? 이온 반지름 할 때? 유효액전화. 얘가 8번, 9번, 11번, 12번이니까 유효액전화 제일 큰 얘 자식이죠. 그럼 얘가 제일 작아요. 그죠? 유효액전화가 큰 게 더 세게 당기니까 이온 반지름은 작아져야지.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작아. 가장 큰 건 누구야? 지금 비교하고요. 이온 반지름이야.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게 누구냐? 그러면 산소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 문제를 또 살짝 바꿔서 이 등전자 이온들 중에서 유효핵전화가 누가 제일 큽니까? 전화가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럼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죠. 그치? 유효핵전화를 물어보는 건지 이온 반지름 물어보는 건지 이거 문제를 잘 살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야. 정반대라서 엄청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전자 이온은 이 정도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에서 쉽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 규칙에 맞춰서 가니까. 자, 그래프 두 개만 볼게요. 아까 예외가 없는 그래프야 이게 했던 게 바로 이건데 이 그래프 봐봐. 첫 번째 파란색 줄은 2주기고요. 빨간색 줄은 3주기죠. 기본적으로 유효액전화가 누가 더 크냐? 2주기가 클까? 3주기가 클까? 3주기가 커요. 왜? 원자번호가 훨씬 크잖아. 3주기가 기본적으로 파란색 그래프보다 빨간색이 높은 걸 알 수 있어. 근데 모든 3주기 원소가 모든 2주기 원소보다 유효액전화가 클까? 그건 또 아니다. 봐봐.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중에 나트륨의 유효액전화가 얼마야? 한 2.5가 좀 안 되죠? 짝 잘라봐. 나트륨보다 유효액전화가 큰 2주기 원소가 있냐? 있어요.
원자 번호가 6번, 7번, 8번, 9번, 10번임에도 불구하고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보다 유효액 전하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일까? 껍질이 작다 보니까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주기 원소 녀석들은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예외들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이렇게 2주기 모든 2주기 원소가 모든 3주기 원소보다 거꾸로 모든 3주기 원소가 모든 2주기 원소보다 유액 전하가 큰 건 아니야. 그죠? 이런 그래프 통해서. 네, 같은 주기일 때는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는 게 맞잖아. 근데 2주기와 3주기를 함께 비교할 때는 그래프를 잘라봐서 모든 녀석이 다 유액 전하가 큰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했을 때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예외가 없다라고 했던 건 같은 주기에서는 유액 전하가 계속 증가하는 건 예외가 없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알루미늄보다 규소가 유액 전하가 더 커. 왜 13번보다 14번이 원자핵의 전하량이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이 아래 것들은 2주기, 얘는 3주기, 얘는 4주기죠. 2주기보다는 3주기보다는 4주기가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맞죠? 2주기보다는 3주기보다는 4주기가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집니다. 이유는 뭐죠? 물어보면 껍질수 때문이죠. 껍질이 더 많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큰 거야.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예외 없이 다 껍질이 많은 녀석들이 훨씬 더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요. 같은 주기에서, 이거 2주기만 봐봐. 같은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점점 내려오는 거 보여요? 원자 반지름이 왜? 유효액 전하가 점점 커지니까. 껍질 수는 같은데 유효액 전하가 점점 커지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그게 그래프가 점점 작아져. 점점 작아져. 예외가 없이 모두 적용이 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또 그 가로로 자르겠죠. 또 가로로 잘라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릴륨을 기준으로 베릴륨의 원자 반지름이 여긴데 딱 잘라가지고 베릴륨이 2주기잖아. 2주기의 원자 반지름이 이 정도 되는데 3주기 녀석은 그럼 당연히 껍질이 많으니까 더 커야 되냐? 아니야. 3주기 중에 여기 이 녀석들 어때요? 베릴륨보다도 내려와 있죠. 원자 반지름이. 그죠? 유액 전하가 너무 커서 오히려 베릴륨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 껍질이 많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거 가로로 잘라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야. 물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낼 때는 이 그래프를 줄 거예요. 이걸 텍스트로 외우지 못하거든. 그래프를 주고 다음 그래프를 분석해라 했을 때 가로로 잘라가지고 베릴륨이 2주기인데 3주기 모든 3주기 녀석들은 다 원자 반지름이 2주기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들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돼요.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 가로로 잘라서 비교해야 되는 문제들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그림을 바로 볼게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고. 일단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부터 봐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뭐다? 체크. 기체 상태의 어떤 원자를 준비를 해요. 기체 상태의 어떤 원자로부터 전자를, 일몰은 빼고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전자를 떼어내야 돼. 지금 현재 전자는 원자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왜? 유액 전하 때문에. 그럼 그 전자를 떼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전자한테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전자한테 에너지를 막 넣어줘야 더 에너지가 많아져서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고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러므로 에너지를 넣어줘야 한다고. 그 넣어주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준다. 이온화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이온화란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무슨 이온 만드는 이온화? 양이온 만드는 이온화 에너지야. 그지? 양이온을 만드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는 특징이 있겠네요. 이온화 에너지는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A라는 원소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0줄밖에 안 걸린대. 근데 B라는 원소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때는 100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대. 뭔 소리일까? 누가 전자를 떼기 힘든 거야? B가 전자를 떼어내기 힘든 거지. 맞아? 전자를 떼어내기 힘들다. 단 A, B는 금속, 비금속을 순서 없이 놓은 것이다. 둘 중에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일까? A가 금속입니다.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거니까. B는 비금속이야. 전자를 떼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비금속의 특징이 뭔데? 전자를 떼어내기는커녕 전자를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야. 가져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놈한테 전자를 떼내겠대. 주겠어? 안 주겠지. 그러므로 떼어내기 더 엄청 힘든 겁니다. 둘 중에 얘가 비금속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때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금속, 비금속을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봐봐. 그림 봐봐. 여기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쉽겠죠. 왜? 금속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자를 떼어낼 거야.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는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몰개씩을 준비하는 거야. 1몰개의 전자를 떼어낼 거야. 물론 1몰개의 나트륨을 갖다 놓고 원자를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하나 떼내서 1몰개의 전자를 떼어내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 그때 다 넣어준 에너지의 합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1몰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그 이유야. 그래야지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다? 495kJ/몰이야. 1몰 기준으로 495kJ 정도의 에너지가 투입된다 라는 뜻입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떨어져 나간 전자들 때문에 얘는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으로 변하게 되겠네요. 양이온으로 변하는 이때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495kJ/몰입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무슨 말이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 그죠? 다른 말로 양이온 만들기가 쉽다. 써있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이온 에너지가 작아? 금속이네. 양이온 금방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엄청 커. 막 엄청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전자 떼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때 이온 에너지가 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에너지는 커지게 되겠네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적용하려면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이온 에너지가 뭐였지? 전자를 넣어줄 때 필요한 에너지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상식이 무너지는 거야. 어떤 상식을 적용해야 돼? 정의 자체가 바로 딱 서 있어야 거기 상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기체로 출발하니까 그다지 고체나 액체보다는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성이 있는데 예외적인 게 이제 나타납니다. 봐봐. 자, 생각해봐.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만 봐봐. 이게 뭐냐면 원자번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야. 원자번호 3번, 4번, 5번 정도까지는 금속이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딴 데 비해서 좀 작아요. 작은 편이죠. 그죠? 얘보다 작잖아. 이건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리튬하고 베릴륨. 리튬에서 전자를 떼. 유액전화가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떼기 쉽겠죠? 같은 죽이니까 껍질수는 똑같아.
근데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4번이니까 유액전화가 무려 4니까 떼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좀 증가해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베릴륨하고 붕소를 비교했을 때 붕소는 원자번호 5번이잖아. 유액전화가 5 정도 될 테니까 전자를 떼내기 더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면 돼. 이상하다. 아니 원자 번호는 더 큰데 이온 에너지가 왜 작지? 궁금해야 돼. 또 하나 질소하고 산소 마찬가지야. 질소보다 산소가 원자 번호가 큰데 이온 에너지가 작아. 왜지? 궁금해야 돼. 그래서 이 궁금한 점들을 이제 비밀을 풀어준 게 바로 오비탈 개념에서 풀어줍니다. 아래쪽에 이런 예외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외 구간이라고 했던 게 2족과 13족,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에서 이런 예외가 나타나요. 얘가 2족에 해당하는 베릴륨이고요. 13족에 해당하는 붕소입니다. 원자번호 4번, 원자번호 5번이야. 원자번호 4번이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그려볼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그리면 전자 4개가 1s에 2개, 2s에 2개 땅땅땅땅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붕소 같은 경우는 1s 2개, 2s 2개 하나 남잖아. 그게 이 P에 들어가야만은 전자 하나를 떼낸다는 건 이 전자를 떼내는 거고 얘는 이 전자를 떠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아? P가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이미 많은 오비탈에서 이미 에너지가 많은 전자를 떼어낼 거야. 조금만 에너지를 공급해도 붕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미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유효액전화만 고려할 게 아니라 오비탈의 특징을 고려했더니 더 쉽게 전자를 뜯어낼 수 있더라. 누가? 붕소가 더 쉽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족과 13족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 때문에 항상 예외 구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15족과 16족에 해당하는 것도 예외 구간입니다. 원자번호 7번과 8번인데 7번보다 8번이 유액전화가 크니까 전자를 떼내기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더 작죠? 이유가 뭐냐면 7번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8번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가 껴 들어가 있겠죠. 얘는 이 전자를 떼내는 거고 얘는 이 전자를 떼내는 거.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많아? 얘가 에너지가 많죠. 이미 둘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야. 서로 밀어내고 있는데 이제 좀 빼도 될까? 가져가! 금방 가져가겠지. 금방 떼낼 수 있고 얘는 홀전자, 혼자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인 상태라서 얘를 떼내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8번 산소가 떼내기가, 전자를 떼내기가 더 쉽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온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홀전자 수라고 해요. 홀전자 수가 더 많고 있는 홀전자가 아닌 걸 뜯어내는 거죠. 이런 홀전자를 뜯어내는 거고 이런 홀전자가 아닌 걸 뜯어내기 때문에 이런 오비탈 차이가 나타나서 예외 구간이 나타난다. 여기는 p오비탈과 s오비탈, 오비탈의 종류의 차이 때문에 예외 구간이 나타난다면 얘는 같은 p오비탈이잖아. 근데 홀전자냐? 그렇지 않냐 때문에 바로 이런 예외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온 에너지의 예외적인 구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여기만 2주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3주기에도 나타나게 되겠죠? 3주기에도 이렇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 2족과 13족, 인과 황 사이 15족과 16족 사이 다 이렇게 내려가는 예외 구간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맞잖아. 유상향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중간중간 툭툭 꺾여있는 이게 왜 나타나냐에 대한 이유를 방금 설명한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봅시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순차적은요. 마그네슘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마그네슘 원자입니다.
마그네슘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두 개가 있죠. 이때 전자를 하나씩 뜯어낼 거야. 첫 번째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2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 이온화 에너지와 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볼게. 자, 첫 번째 전자 뜯어내겠습니다. 자, 뜯어낼게요. 할 때, 요 전자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좀 데려가요, 빨리. 전자와 전자는 싫어하니까 얘를 밀어내는 걸 도와줍니다. 그죠? 그러므로 얘를 떼어낼 때, 738 필요합니다. 에너지 주세요. 738 공급해서 툭 떼어냈어. 오케이. 제1 이온화 에너지 738이야. 자, 이제 두 번째 거 떼어낼게요. 이제 내 차례인가? 그죠? 얘가 없는 상황이니까 떼어내기가 좋을까, 더 어려울까?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같은 껍질에 전자가 없으니까. 아까보다 떼어내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738이 아니라 1451 필요하네요. 되는 거야. 그럼 제2 이온 에너지가 좀 더 많아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두 개를 다 떼어내면 껍질이 사라집니다. 그 안쪽 껍질에서 또 전자를 뜯어낸다면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껍질이 작아진 상태에서 뜯어내니까 유효액 전하가 엄청 증가합니다. 맞죠? 껍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떼어낼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 7733이 필요해요. 봐봐. 1 이온화 에너지와 2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는 700 정도밖에 안 나죠. 근데 2와 3 차이는 얼마야? 무려 6300 정도가 나죠. 어마어마하게 점프했죠. 그죠? 제3 이온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뭘 의미한다? 안쪽 껍질을 건드렸구나. 그러면 얘는 원래 전자가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었구나. 2개 있던 녀석이었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므로 마그네슘은 몇 쪽 원소구나. 원자과 전자가 2개인 2족 원소였구나. 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자료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봐봐. 이 자식이 누군지 모른다 칩시다. 제1 이온화 에너지가 496이고 4562, 6000, 9000, 13000 1부터 2까지 오는데 무려 10배가 뜁니다. 그죠? 얘와 얘 사이는 2000 차이, 얘와 얘는 3000 차이, 얘와 얘는 4000 차이, 얘와 얘는요 4000이 넘어가죠. 4000 정도 되죠. 처음에 이미 엄청나게 점프를 빵 한 거야. 보여요? 비율적으로. 그러므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구나? 한 개였구나. 그치? 하나를 떼어냈더니 껍질이 사라져서 그 다음 껍데기가 엄청 힘들어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는 몇 쪽 원소다? 1쪽 원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1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맞네. 1쪽 맞네.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볼게요. 밑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원소를 주고 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표를 줍니다. 자료를 줘요. 자, 그 자료만 딱 보고도 이제 우리가 어디서 급격히 점프핸드를 찾아내야 돼. A 볼까요? 4000, 400, 4000, 6000, 9000. 여기죠? 보여요? 얘는 뭐야? 누구야? 1쪽이네. 그죠? 두 번째, 700, 1400, 7000! 여기네. 2족이네. 500, 1800, 2700, 11000? 여기네. 그죠? 3족, 13족이네. 그죠? 이렇게 몇 족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 증가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차수가 커질수록 1차보단 2차가, 2차보단 3차가 커지는 건 전자가 자꾸 사라지고 껍질이 사라지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치?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점점 증가한다. 왜? 껍질이 작아지고 밀어내는 가려막기 효과가 작아지고 하니까 점점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맞고요. 자, A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
DC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 3개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몇 쪽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 A, B, C 원소 중에 양이온으로 만들기 가장 쉬운 원소를 쓰시오. 뭘 찾으라는 걸까? 에너지를 한번 딱 투입해서 금방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거. 즉, 제1 이온화 에너지 값이 제일 작은 거. 누가 제일 작은 거? 얘 496만 주면 되네. 그러면 얘가 양이온 만들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게 몇 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전자를 떼어내기 쉬운 게 누구냐, 즉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게 누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답은 A. A가 가장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C가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 구하시오. C는 얘잖아. 그럼 얘를 지금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를 2개만 떼내면 되겠지. 하나 떼낼 때 필요한 게 E1, 두 번째 떼낼 때 필요한 게 E2죠. 잠깐만, 13족 맞아? 네 번째구나. 원자과 전자수가 3개 맞구나. 13족 3개 맞네요. 저희는 3개를 다 떼내면 되니까 이 3까지 떼내야겠죠? 3개를 탕탕탕 뜯어내야지 바로 비활성 기체와 같은 껍질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에너지를 합쳐 주어야지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3개를 다 더하면 돼요. 구하시오. E1, E2 이렇게 2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 에너지는 답입니다. E1과 E2와 E3를 다 더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E1 플러스 E2 플러스 E3가 그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 전체입니다. 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렵지 않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 시험범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문제 좀 풀어봅시다.